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실전 매매에 대한 투자 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만기일인 오늘의 방향성 이미 예측을 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지난달부터 계속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신 게 로봇이잖아요. 오늘 또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만기일이죠. 전형적인 만기일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방송하기 직전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흐르는 대로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기수적인 측면을 강조할까 종목적인 측면을 강조할까 요거였단 얘기예요. 근데 일단 지수 얘기하면서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형적인 만기일 흐름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저점 테스트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처음 방송이었죠, 여러분. 5월 18일이에요.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5.18 광주 민주화 학생 운동이죠. 5월 18일 날 여러분들한테 종합을 337에서 357 박스로다가 놓고 봐줬고, 그때부터는 반등 위주로 봐줬다가, 이제 지난주쯤서부터 이제 약간 해외장이 강한데, 우리나라가 못 가는 거 가지고 전기전자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봤더니 결국 지금 항생 쪽하고 중국 쪽은 아직도 흐름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장도 21선 위에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오늘 날밤을 새가지고 요새 유가하고 가스가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나오는데 유가는 여전히 120달러 위에 놀고 가스가 어제 고점에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과연 상품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보는데 여지없이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위기에 휩싸이는 경향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약하고 무겁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개별 재료가 있는 개별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봐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로봇하고 자율주행 강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가상위 쪽은 좀 그랬죠? 삼성전기가 테슬라 쪽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알게 된 거죠. 6월 7일 날 이렇게 급락을 시켜놓고 어제 이유 없이 갭상승해서 장대양봉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테슬라 쪽하고의 그 카메라 모듈 5조 원인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누군가들이 사갖고 올라간 거죠. 근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기사가 나왔는데 여지없이 22선에 부딪히고 음봉이 나오죠. 근데 이쪽은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음봉이 나오는데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61선을 세게 뚫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캠시스요. 캠시스하고 퓨런티어 이런 가벼운 주식들. 그다음 옵토론텍도 어제 먼저 섰어요, 여러분. 근데 옵토론텍은 좀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고 캠시스 같은 거는 이게 내가 강조하는 거였죠, 여러분.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율주행은 에이테크하고 캠시스 쪽을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건 너무 소형주고 가벼워서 얘기를 미처 안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거 계속 보고 있었던 주식인데 2,750원이에요, 여러분. 2,750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따라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경우죠. 움직이기 전에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사서 튀면 파는 거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보티스를 5월 18일 날 매집주 패턴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차트가 살아나는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3만 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이렇게 밀어놓고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이렇게 밀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잘 안 보는데 이쪽에 있는 이 거래량 패턴 이것을 우리가 매집으로 볼 거냐 뭐로 볼 거냐 하는 어떤 기술적 능력에 여러분 이렇게 이쪽에 거래가 많은 주식들이 거래량이 없이 밀려 내려온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내가 국제유가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도 제 기억으로는 5월 26일 날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밀렸는데 하면서 좋게 얘기해줬던 주식이고, 현대자가 들어가는 조선주를 좀 잘 보시라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잘 가죠? 얘네들이 국제유가의 후광을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조선주의 현대중공업 기준도 가격을 얘기해드리면 원래 13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이 사이가 좀 저항을 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처럼 계속 강하게 움직일 때 조선주, 그 다음에 LNG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에너지 관련주도 국제유가 120달러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15달러냐 125달러냐 이런 거 보면서 지속적으로 지수를 보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종목들을 순환매 전략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요. 제약주는 오후장 전략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수보다 종목, 그리고 선취매 전략에 대한 방향성과 패턴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5회 여러분. 이종국이가 여러분들한테 30분, 60분 차트 가지고 기존에는 쐐기형이라 급락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패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단식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347 위에서 움직여야 350 위에서 움직이는 게 좋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시면은 347을 깨고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47, 350 기준이면 345에 342.5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전저점 테스트 과정이다. 이종복이 그런 얘기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쿼드로플이라 후장에 또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는데, 특이하게 실이 오늘장 보면 외국인하고 개인이 345 수술 많이 사지만 콜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345가 과연 종합이 345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342 쪽으로 올 거냐, 요 싸움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345 위에서 움직여야 그나마 347, 350 돌파 기대감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좀 밟지 않겠냐. 그리고 다음 주 FOMC 있죠, 여러분? 그 FOMC를 전후해서 이제 장이 좋아지느냐, 지금처럼 계속 개별 투자이냐, 이런 게 좀 판단될 것 같다 보이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공략은 아까도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우선 섹타에서 좀 굵은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새 머리가 나빠가지고 머리 기억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거 5월 27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유독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언제 얘기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캔들 패턴으로 저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추세, 그 다음에 캔들에서 거래량 증가 양봉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딱 종목을 보면 내가 언제 무슨 얘기했는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롯데케미칼 돌려고 하고 있죠. 금호석유 돌려고 하고 있죠. 대한유화 돌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이 돌아갈 때, 그럴 때 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돌려고 하는 주식들은 거래량 보면서 계속해서 순환매 전략 보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약주 얘기했는데, 이게 원숭이두창 관련해서 막 종목이 움직이고 그러면 말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오늘 원숭이두창 테마주들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HK 이노웬인가? 요 주식은 거래 실리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분.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올릭스. 얘네들 다 보면 강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배열에서 20일 누이고 60일을 뚫고 있는. 그러니까 로보티스도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5일 팔 때 얘기해 줄 때 매집을 얘기해 주면서 보고 있다가 20을 누일 때 잘 보라고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3위기는 그때 그 당시 거래를 세우면서 20일을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으로 얘기해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3위기가 21선 언저리로 20일을 깨거나 20일까지 밀리면 안 됩니다. 21선 언저리로 올 때 관심을 가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형주라 좀 민감하지만 내가 패턴 얘기해 드릴게요. 푸른 기술 정도의 주식이 거래가 실리면 이런 주식이 12,000원에서 13,000원을 보는 어떤 이런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아지닉스 코멘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지닉스도 관심 있게 보라고 했었죠. 오늘 한 4, 5% 올라가다가 14,000원을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거 내가 거래 실리면 14,000원, 15,000원 아마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해드렸던 건데 보다시피 거래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14,000원 언저리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 이걸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 일정한 가격을 세팅해 놓고 밑으로는 지지죠. 그 일정한 가격을 세팅해 놓고 지지권에 왔을 때는 거래가 말라야 돼요. 거래가 마르는 지지권에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든지 거래를 말려놓고 지지권까지 오고 그 다음에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으로 칠 때 그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푸른 기술은 지지를 다지고 거래를 실으면서 양봉 나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삼익이는 지지권으로 오면서 거래가 마르니까 지지권으로 올 때 분할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요 정도 어디까지 왔다가 거래 실릴 때 하든지 이런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대응을 하면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진행자가 얘기했듯이 지수는 별 볼 일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5조를 딴 당사자는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는 어제 올랐다고 오늘 못 올라가죠? 근데 그거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은 날라댕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장은 지수가 폭락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를 딱 묶어두고 지금처럼 강세 섹터의 기준점을 찾고 순환매 전략을 가고 눌림목 전략을 가고 이렇게 하면 시간은 지나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포인트 시장에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